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동물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돌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돌고래는 마치 웃는 것 같은 귀여운 생김새에 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영리함까지 더해지면서 아마 바다에 사는 동물 가운데서는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돌고래 하면 사실 뭐 다들 친근한 이미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운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데 또 일반 고래와 비교하면 돌고래는 크기도 작은 편이라 더 좀 귀엽고 친근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돌고래는 고래 목에 속하는 포유류인데요. 보통 몸길이 4.5m 이하의 중소형 고래를 돌고래로 분류를 합니다. 돌고래라는 이름은 돼지의 옛 이름인 도체, 고래를 붙여서 만들어진 말인데 이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이 마치 돼지와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됐고요. 실제로 돌고래를 물돼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돌고래는 주둥이의 길이에 따라서 또 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주로 바다 포유류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바다뿐만 아니라 강에 사는 강돌고래도 있습니다. 네, 물돼지라고 하니까 왠지 더 친근해지는데 네. 특히 돌고래는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무리지어 다니면서 뭐 점프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눈길을 좀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돌고래는 뭐 적게는 10마리 안팎에서 많게는 4천, 5천 마리에 달하는 아주 많은 개체가 하나의 무리를 이뤄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돌고래 집단은 보통 목의 중심으로 암컷이 리더가 되는데요. 새끼는 어미에게서 사냥과 생존 방식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또 이 말씀하신 대로 돌고래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아주 멋지게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네.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데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몸에 있는 어떤 이물질들을 벗겨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돌고래는 보통 시속 40km까지 헤엄칠 수 있는데 저항을 최대한 줄여서 헤엄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만들려는 거죠. 이 돌고래의 피부는 탄력이 있고 유연해서 바닷물과 접촉할 때 이 부딪히는 표면에 탄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물과 닿을 때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저항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뭐 단점이라면 이런 피부가 자주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그만큼 각질 같은 게 많이 생긴다는 건데 네. 돌고래는 물 위로 점프했다가 수면에 떨어질 때의 충격을 이용을 해서 이런 몸에 쌓인 때라든가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또 이 돌고래는 보통 음파를 이용을 해서 물속 지형을 파악을 하는데 시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장난을 친다거나 기분이 좋을 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도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프가 단순히 즐거움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또 돌고래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이 음파를 이용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돌고래가 음파를 이용하는 건가요? 네, 돌고래는 보통 2000에서 최대 20만 헤르츠에 가까운 음파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소리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니까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돌고래 뇌 앞부분에는 멜론이라는 이 일종의 기름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초음파를 발사를 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아래 턱뼈로 흡수를 해서 앞에 있는 물체의 뭐 종류라든가 크기,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또 이 돌고래는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돌고래는 지능이 특히 높기 때문에 언어 체계가 아주 발달을 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람이 지역에 따라 다른 말을 쓰는 것처럼 돌고래도 살고 있는 바다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도 사실 다른 지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면 거기 있는 말을 또 배우게 그쵸. 되잖아요. 뭐 사투리가 좀 는다든지, 그렇죠. 네, 외국어가 돌고래도 는다든지. 네.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연구팀이 이 흰고래인 벨루가를 이 병코 돌고래들이 사는 수족관에 넣은 다음에 관찰을 해봤는데 2달 정도쯤 되니까 이 벨루가가 원래 자기가 내던 소리가 아니라 병코 돌고래의 울음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이 병코 돌고래는 특히 주로 이 휘파람 소리 같은 이 높은 소리로 동료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벨루가도 이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같은 소리를 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네. 다른 종의 이 의사소통을 따라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주변 환경이나 같이 사는 개체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좀 많이 높아진다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비음이 섞인다거나 네, 또 네. 조금 혀가 짧은 소리
이런 네네.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돌고래도 새끼들과 소통을 할 때는 이렇게 아기 말투라고 아. 불리는 이런 다른 말투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햄프셔대 연구팀이 암컷 큰 돌고래가 내는 소리를 분석을 해서 19마리의 야생 큰 돌고래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미 돌고래들은 새끼와 함께 있을 때 평소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내고 또 이 음의 높낮이도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우리 나타났습니다. 엄마들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톤의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독특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관찰이 됐는데 새끼들이 내는 조금 특이한 소리들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또 이렇게 소리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돌고래들은 사람의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닷속에서 뭐 배가 지나간다거나 석유 시추 등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돌고래가 길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물속에 소음이 심해지니까 돌고래의 의사소통 성공률이 85% 정도에서 62% 가까이로 아주 크게 떨어졌는데 돌고래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울음소리를 다르게 바꾼다거나 또 서로 헤엄쳐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물속에서 인간 때문에 소음 공해를 입기도 하네요.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돌고래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살짝 짐작이 갑니다. 네. 지능이 높은 만큼 행동 특성도 그렇고 또 성격도 혹시 사람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우선 돌고래 하면 역시 뭐 똑똑한 동물, 지능 지수가 높은 동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돌고래 IQ가 80 정도이고요. 네. 네, 여기서 또 훈련을 받으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돌고래는 뭐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인식을 하는 정도로 네. 이 자의식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실제로 성격도 사람과 좀 비슷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영국 연구팀이 이 영장류에 적용했던 성격 검사를 이 병코돌고래 130여 마리에게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돌고래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점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호기심이 많고 모험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 이 돌고래는 공격적이고 고집이 센 비우호성, 또 다른 동물에게 친절한 사회성, 그리고 관찰하고 학습하는 능력인 성실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네. 나타났는데 주로 이 침팬지나 고릴라 등에서 나타나는 지배성이라든가 또 이 불안과 우울 같은 감정을 쉽게 느끼는 신경성 같은 특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호기심이 많고 또 고집도 세고 뭐 저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의 성격과도 참 많이 닮았는데 우리가 돌고래는 생김새 때문에 또 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적인 모습들도 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또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뭐 비교적 좀 순한 성격 덕분에 우리가 돌고래는 좀 온순하다 이렇게 일반화하기 쉬운데 야생동물인 만큼 돌고래가 사람에게 그렇게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네. 이 돌고래는 주둥이가 단단해서 이걸 이용해서 다른 돌고래라든가 상어를 공격하는데 특히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상어가 오히려 돌고래를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도 네. 많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역에 침범을 해서 큰 소리를 낸다거나 뭐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꼬리로 뭐 물을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행동을 통해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후에 계속 위협이 가해지면 가차없이 또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드넓은 바다에서 자의식을 가지고 또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사람보다 똑똑한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돌고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